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이고 제가 주변에서 이제 만났던 부자분들, 자산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직장인이지만 이제 부자가 됐던 그런 분들 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걸어왔던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저도 사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장인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살짝 발을 담궈본 그런 입장에서 그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해서 직장인이지만 좀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직장인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한번 지어봤는데, 여기 레벨이 있어요.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레벨이라는 게 레벨 1보다 레벨 8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레벨 1단계, 레벨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레벨 뭐 4단계라고 해서 그것만 딱 이룬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레벨 4면은 레벨 1, 2, 3을 다 이룬 후에 레벨 4를 이룬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뭐 6만 딱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뭐 레벨 6이지만 뭐 레벨 2, 3, 4, 5를 수행하지 못하면은 부자가 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은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직장인이라면은 당연히 다 레벨 1이겠죠. 보통 절대 다수의 직장인은 소득이 고정적이니까, 설령 매달 이렇게 약간의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저번 달 100 벌고 이번 달 200 벌고 다음 달 300 벌었으면은 매달 200만 원씩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라는 게 레벨 1입니다. 레벨 1은 지금 다 준비가 되셨죠. 레벨 2는 소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출을 하는데 그 지출을 왜 했고 어디다 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있는 분이죠. 내가 어디다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났는데 아무튼 월급날이 되면은 카드값으로 내 돈이 다 나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디다 이렇게 썼지? 별로 쓴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돈이 다 나가지? 그런 분들은 이제 레벨 2가 못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역을 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라면은 레벨 2 정도는 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벨 3는 소비 변동이 매우 낮고 핸들링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소비 내역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 내가 100만 원 쓴 거 어디다 쓴지 다 파악하고 있어. 근데 이번 달에 300만 원 썼어. 월급으로 다 썼어. 그런 식이 된다면은 사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번 달에 100 썼으면 이번 달에 110을 쓰든 뭐 120을 쓰든 이 편차가 이제 매우 낮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도 많다고 생각해요.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소비 변동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이제 레벨 3인데, 사실 삶이 매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매달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특별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도 있고 뭐 이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핸들링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은,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좀 많이 썼으면은 몇 달에 걸쳐서 소비를 좀 줄여서 총액은 변동성이 낮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분들은 소비 핸들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레벨 3예요. 보통 직장인들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도 보고 하면은 레벨 3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레벨 3에서 이제 많이들 좀 좌절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게 레벨 3고 레벨 4는 매달 소득의 50% 이상 남기는 분들, 그런 분들이 레벨 4입니다. 소비 변동성이 매우 낮은 게 레벨 3인데, 내가 3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저번 달에 280만 원 썼어. 그리고 나는 이번 달에 290만 원 썼고 다음 달에 300만 원 쓸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변동성 매우 낮죠. 매우 낮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걸로 무언가를 도모해야지 직장인이 부자가 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걸 도모할 수 없으면은 사실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의 연봉이 막 2억 3억 하는 건 아니니까 고연봉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잉여연금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소득의 50% 이상을 남긴다 하면은 전 레벨 4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레벨 5가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다. 실질 수익률 4%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벨 5라고 생각을 해요. 이 레벨 5는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 수익률 4%. 명목으로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7%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CAGR 7%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요거를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CAGR을 유지를 하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자산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은
뭐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지? 매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답을 자산 배분에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뭐 ISA나 연금저축펀드, IRP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가면서 하면은 실질 수익률 4%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만의 전략을 짜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안전하게 그렇게 우상향해 왔는데, 이게 어느 날 뭐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생각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자산 배분을 이제 택했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읽어왔고, 사실 자산 배분의 그런 맹점은 안전한 투자, 변동성이 적은 투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맹점이 모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 사실 없다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금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금에다가 투자한다? 되게 위험할 수 있죠. 뭐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코스피가 5천을 향해 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모든 돈을 붓는다?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달 잉여현금을 남긴 거를 모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저는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어찌됐건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실질 수익률 4%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레벨 5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레벨 5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 중입니다 라는 책으로 남겼던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에서 하나의 챕터를 정리하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책에 담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레벨 5 정도만 돼도 직장인이지만 경제적 자유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본인의 수입과 잉여 현금과 투자 수익률과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레벨 5인 분들 기준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요렇게 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융소득으로 내가 하는 소비를 다 상쇄할 수 있구나 라고 답이 나오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5까지의 그러한 정보는 책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레벨 6부터 저는 좀 뭔가 본격적인 게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레벨 5까지 달성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유지하면 되지만, 사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서 만족하는 거를 넘어서 뭔가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고, 그 기간을 좀 더 당기고 싶고, 막 이러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당기거나 좀 더 윤택하게 그렇게 바꾸려면은 레벨 6부터 A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는 다양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분들이에요. 저를 예로 들어서 이제 현금 흐름을 이야기하면, 이 가정을 하나의 회사라고 본다면은 저의 근로소득 있죠. 그리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어요. 맞벌이니까. 지금은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부업이 있어요. 부업이 있고, 월세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이 있고, 은행 이자 수익이 있어요. 배당 수익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제가 배당주를 열심히 투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채권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다 보면 되고요. 아주 소액이지만 이제 음악 저작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썼으니까 이제 책에 대한 저작권이 나오겠죠. 아직 정산은 못 받았지만 있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한시적이긴 하지만 아동수당, 뭐 부모급여,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광고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돈도 다 광고비니까. 이렇게 다양한 캐시플로우가 있으면은 좋은 점이, 어떤 하나가 이제 망가져도 이제 다른 거에 또 집중해서 그 부분만큼 이게 끌어올릴 수 있고, 뭐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현금 흐름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레벨 6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레벨 7은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레벨 7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돈을 번 지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걸 했어요. 예를 들어 저작권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궁금한 거를 웹서핑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알바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나가지 않고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잡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투잡은 뭐 대리를 뛴다 하면은 어느 공간에 꼭 가야 되고 그 시간 안에 꼭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막말로 내가 잠을 안 자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다, 이 노동을 판매를 하지만 계속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시간을 온전히 녹이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시간을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돈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레벨 7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레벨을 이제 굳이 따지자면 레벨 7인 사람인 거죠. 레벨 1부터 6까지 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레벨 7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레벨 8은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찐 부자분들을 주변에 보면 다 요런 사람이에요. 레벨 8 간 사람. 그러니까 레벨 7까지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레벨 8은 정말 이제 어나더 레벨인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죠. 투동자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뭐 사업을 벌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요게 사업은 아니니까. 저도 시도를 이제 많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사업자도 죽이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거 막 도전도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이 레벨 8은 제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좀 저한테는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온전하게 진짜 레벨 8에 올라갈 수 있다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은 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레벨 8에 위치한 분들을 이제 만나봤기 때문에 레벨 8을 달성하면은 정말 이제 삶이 완전히 변한다, 저는 그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 7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레벨 8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레벨 8이 되면은 레벨 2부터 7까지가 무시돼도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레벨 8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채워지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버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소득의 50% 이상을 당연히 남기게 되고, 그걸 당연히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 다른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그거는 온라인으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변동성이 낮고 핸들링이 가능한 거 뭐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세무서에 기장 맡기니까 내가 사업에서 어디에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뭐 CFO도 두고 하니까 당연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8만큼은 여기를 다 건너뛰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레벨 8이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레벨 6부터 8까지 여기까지도 저는 좀 운의 영역이라고 봐요. 저도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레벨 5까지는 노력으로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가계부 쓰고 내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 있으면은 레벨 5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없지만 직장인이라면은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노려볼 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동자 연구소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레벨 6나 레벨 7에 되게 매몰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부의 추월 차선 뭐 이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파이프라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일을 하지만 나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열심히 뭐 디지털 노마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막 이런 것들에 막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했죠. 뭐 그 중에는 성공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좀 확률이 낮은 싸움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확률이 이제 높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내 노력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운에 기대야 되는, 실력도 물론 있는 거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성공하기 힘든 그런 분야에 좀 도전하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를 좀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투동자 연구소를 만든 게 지금 2년 정도 좀 넘었는데, 저도 이런 걸 전하는 데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좋은 정보를 좀 정제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진심이 사실 통할까 싶기도 해요. 사람들은 되게 자극적인 그런 정보에 이제 혹하기 마련이니까, 제가 뭐 베팅을 해서 뭐 2배를 남겼습니다, 뭐 앞으로 성공할 주식은 이겁니다, 뭐 이런 거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런 거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노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레벨 5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고 지루한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직장인이어도 작은 자산가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레벨 5까지 열심히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뭐 월급 2, 300 받아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저 뭐 이러한 생각보다는 레벨 5까지 빨리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6, 7, 8을 노려야겠다, 더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